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4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아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공기업 36곳의 단기 순이익은 9조 원에 달했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6천억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적자를 내는 공기업 수는 2016년 8곳에서 지난해에는 18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거의 4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이렇게 최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방만한 경영이 이런 사태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같으면 이렇게 적자를 내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게 되죠. 비용 부분을 상당히 줄이거나 뭔가 인력을 감축하거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가 날마다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 공기업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 대표들은 아주 상당한 임금 인상분까지 챙겨갔습니다. 자, 한번 실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 경영 상태를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시에 따르면 2016년 9조 원에 달했던 이 공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줄어들었는가? 자, 9조 원이 2017년에는 4조 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또 반토막이 나서 2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또 반토막이 나서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더니, 자, 3년 연속 쪼그라들었죠. 그러더니 결국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6천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나빠져 왔다라는 것이 이 순이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36곳의 공기업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적자였습니다. 자, 2016년에는 적자를 내던 공기업 8곳이었는데, 자, 무려 2배 이상 증가해서 18군데 공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적자 내는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습니다. 보시면 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철도공사. 자, 네 번째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늘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서발전, 또 서부발전, 남부발전, 뭐 가스공사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또 몇 년째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도 397조 9천억까지 늘어나는데 약 4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이것도 2016년에 비해서 약 37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 정부는 이런 경영 상태 악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과 레저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가스공사, 서부발전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방만 경영이 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공기업의 적자를 설명하기 어렵다. 매출이 줄었는데 그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경영상의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민간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 환경이 나빠져서 뭔가 매출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먼저 나가는 돈을 줄이게 되죠.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죠. 그래서 뭔가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력 규모를 감축하는 이런 자구 방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공기업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직원 수를 더 늘리고 이 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규모를 보겠습니다. 자, 공기업 직원 수를 보면 2016년에 12만 6,972명이었는데 지난해는 15만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사이에 무려 18%나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평균 연봉은 지난해 8,156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년 2019년 7,948만 원에 비해서 2.6%가 오른 수치입니다. 적자를 보는데 임금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적자를 본 공기업 15곳은 1인당 평균 1,400만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한 15곳의 공기업 리스트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저렇습니다. 한국 조폐공사,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전부 적자를 보는 기업인데 1인당 평균 성과급을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2,538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밑에서 세 번째 한국철도공사를 보면 한국철도공사 5년 연속 적자를 보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699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총 성과급 규모가 무려 2,159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15곳의 적자 공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한 즉 1인당 성과급 지급액이 약 1,408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외부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한다거나 이런 절박하게 대응한 곳이 많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 경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렇게 지적합니다. 작년 공기업의 적자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민간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임금 등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공기업이 이런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코로나 이전부터 복리 후생비와 인건비 등 각종 지출이 늘었지만 코로나를 맞아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공기업들의 이런 최악의 경영 상태, 즉 적자는 확대되고 부채도 늘어나는 이런 배경에는 방만한 경영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적자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영향도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한국전력과 같은 이 기업들의 적자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즉 공공 부분에서 이것을 채웠죠. 그래서 공공 부분 채용 확대해라. 확대해야지만 경영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해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채용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 지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건비,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적자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공부문 채용 확대,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43만 6천 명이나 됐습니다. 2016년에 32만 8천 명이었는데 비교하면 10만 8천 명이나 급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자, 이런 공기업들의 부채는 결국 나라 빚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공기업들의 부채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결국 정부의 빚이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광의의 국가 채무까지 더하면 1985조 원가량 되어서 국내 총 생산을 넘어선 규모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나라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할 때죠. 공기업 흑자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어떻게 부채를 줄여 나갈 것인지, 그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는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 엉터리로 하는 이 집권 세력에게 이 나라 맡겨도 될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